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비트코인 커버넌트입니다. 어, 비판 내용은 아니고 비트코인 커버넌트의 컨셉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약간 기초적인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그게 있는데, 두 분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준비한 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일단 비트코인 커버넌트 란을 먼저 다루고, 비트코인 커버넌트를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보고, 비트코인을 보내는 원리, 그리고 커버넌트 작동 원리, 장단점, 마무리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커버넌트를 살펴보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새로 발견되는 보안적 이슈나 아니면 좀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을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이제 템루트 업데이트, 이제 템루트랑 슈노루 서명을 도입해서 저희가 조금 재밌게 봤던 이제 룬즈나 오디널스 등이 결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넌트를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다음 업그레이드로 커버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커버넌트가 뭐지?에 대한 이제 좀 간단한 답변으로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커버넌트는 일단 비트코인을 보내는 행위에 조건과 제한을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 보내는 행위에 조건을 더 거는데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더 많아지는 신기한 좀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버넌트를 만약에 저희가 도입을 하면 어느 수준까지 도입한다는 거에 대한 뭐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해킹 안전 지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출금 지연 지갑과 멀티시그 지갑을 합쳐서 해커가 제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훔쳐갔을 때 저희가 뭐 알람을 받고 그 사이에 이제 멀티시그를 통해서 안전한 지갑으로 대피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제 네트워크에 트랜잭션 요청이 많을 때 그때 비싼 수수료를 내고 보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낮을 때 수수료 범위를 설정해서 송금되도록 예약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궁금하면 비트코인을 보내는 시간 그리고 수수료의 조건을 걸어서 구현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처음 궁금했던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혼잡 제어를 한다는데 수수료가 낮을 때 송금되도록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비트코인 수수료를 낮게 크레덴셜을 보내놓고 그거 등록되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점은 이제 수수료를 만약에 엄청 낮게 등록, 많이 낮게 등록을 요청해 놨을 때, 어, 해당 수수료까지 그 평균 수수료가 내려오지 않으면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등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성사 여부가 되게 미지수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커버넌트를 도입해서 수수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유동적으로 어, 수수료 범위를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수수료 범위를 설정해서 거래성사를 할 수 있게 거래성사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거래성사가 될 확률을 높이는 방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보내는 원리를 조금 가볍게 살펴보면 일단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네트워크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하나하나 객체마다 수량과 음, 잠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항목이 내 주소로 잠궈져 있으면 이 친구들은 다 제가 소유한 비트코인이고요. 그러면 이 구조로 해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냐라고 하면
중간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비트코인 컴퓨터한테 등록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특정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고 잠금되어 있는 주소 A를 넣고 잠금 해제를 요청하는 제 서명 A를 넣고 다시 잠그는 잠금 주소 C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비트코인의 꼬리표가 이제 제 서명이 맞다면 꼬리표가 주소 C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은 A가 가진 비트코인이 아니라 C가 가진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C 주인이 중간에 트랜잭션으로 잠금 주소 C, 잠금 해제, 자신의 서명 C 넣고 D한테 보내겠다. 다시 잠금 주소 D라고 보내면 이제 다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비트코인의 잠금 꼬리표가 주소 D로 바뀌어서 D의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우측에 보이는 OP로 시작하는 애들이 이 잠금과 해제를 구성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OP 코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잠글 건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equal verify, check sig. 그래서 뭐 같은지 여부, 그리고 시그니처, 디지털 시그니처를 맞는지 체크하는 정도의 단순한 정도를 할 수 있고, 멀티식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좌측에 주소 ABC로 잠겨져 있다면 잠금 주소 ABC, 잠금 해제 서명 ABC 넣고 마지막에 다시 누구한테 보낼 건지 잠금 D를 넣으면 이제 멀티식으로 잠겼던 비트코인이 D에게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잠그는 로직이 조금 다르잖아요. 위에서는 하나의 주소에서 다른 하나의 주소로 보낼 때는 그냥 오프 체크 식을 썼는데 여러 주소로 보낼 때는 오피 체크 멀티 시그 등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을 보내는 원리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잠그고 푸는 것인데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잠그고 어떻게 풀 건지는 이제 옵코드라는 친구들로 결정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옵코드 리스트들을 살펴보면 물론 다른 옵코드도 훨씬 많지만 음, 일반적으로 한 명이 어, 다른 한 명한테 비트코인을 보낼 때 op equal verify 체크 시그 여러 명한테 보낼 때 뭐 체크 멀티 시그 이 정도로 하고 특정 비밀 메시지를 알고 있음을 증명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시간 지연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적인 오피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보내고 주고받고 조금 더 하자고 하면 여러 명이서 잠그고 한 명한테 보내고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뭔가 개발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커버넌트입니다. 물론 템루트까지 해서 뭐 오디널스, NFT 이 정도까지 왔지만 좀 더 다른 것들을 해보자는 이제 움직임이 비트코인 커버넌트인데요.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잠금 로직을 좀 더 복잡하게 짤 수 있는 OP 코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금 로직을 복잡하게 짜면 그 해제하려면 그 복잡한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비트코인 보내는 행위에 조건과 제한을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인데요. 조금 살펴보니 후보 OP 코드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이제 CTB로 제일 유명한 건데요. 제일 유명하면서 제일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 체크 템플릿 베리파이 라고 하고 뒤에 뭐 sig from stack 뭐 체크 컨트랙트 베리파이가 있는데 2, 3번은 이번에 다루지 않고요. 첫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네. 첫 번째 OP 체크 템플릿 베리파이는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템플릿이랑 동일한지 이제 베리파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템플릿 형태로만 이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등록된 템플릿은 트랜잭션 해시 형태로 템플릿이 등록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비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여러 개 비트코인이 있고 그 잠금 꼬리표와 수량 꼬리표가 있다고 했는데요. 수량은 그 비트코인 크기 수량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잠금 꼬리표에 주소와 거기에 더해서 트랜잭션 해시가 붙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해시가 뭐냐라고 하면 트랜잭션을 해싱을 해서 고정된 길이의 문자, 그러니까 A1, 2, 1, 2, 3, DDJ 등의 이제 암호화된 문자로 짧은 길이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잠금 주소, 그러니까 주소 A가 이제 주인이고 트랜잭션 C가 붙어 있다. 이 템플릿이 옆에 붙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템플릿은 보면 잠금 주소 A 그리고 잠금 주소 A로 서명을 하고 다시 잠글 때 주소 C로만 서명할 수 있다. 이 트랜잭션으로만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트랜잭션 C가 붙어 있어도 결국 이 잠금 주소가 제 거기 때문에 이 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랜잭션 C가 붙어 있는 애를 주소 C가 아니라 D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 아래에 있는 잠금 주소 A, 잠금 해제 서명 A, 잠금 주소 D로 트랜잭션 등록을 시도를 하면 해시가 브릴치해서 트랜잭션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비트코인이지만 주소 D로는 못 보내는 거죠. 그게 이 우측의 OP 체크 템플릿 베리파이 이 베리피케이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주소 C로 보낸다는 트랜잭션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트랜잭션 등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미 꼬리표에 붙어 있었던 트랜잭션 해시와 제가 등록하려고 하는 트랜잭션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해시해서 검증하면 이 베리파이를 통과해서 결국 주소 C로 이 비트코인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OP 체크 템플릿 베리파이라는 옵코드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쓰기로 합의를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럼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출금 지연 지갑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뭐 물론 멀티식으로 해서 지갑을 만들면 충분히 안전하지만 그것과 좀 다른 형태로 뭔가 좀 재밌는 안전 지갑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좌측에 있는 비트코인 4개 다 꼬리표가 알아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해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주소 A에 다 잠금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해시를 비트코인 주소 C로만 보낼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 비트코인들은 한 번 더 조건을 걸어서 24시간 이후에 지연 출금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비트코인 주소 A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을 해커가 빼갑니다. 근데 빼가더라도 주소 C로밖에 못 보내죠. 그럼 주소 C로 보내면 이게 트랜잭션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에 등록이 될 거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될 비트코인인데 움직였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24시간 지연 출금을 걸어놨으니까 일단 아무도 지연 출금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조건에 멀티시그를 했을 때는 지연 출금을 안 할 수 있게 걸어놨다고 하면 그 알람을 온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멀티시그한 여러 명의 서명을 넣어서 안전한 지갑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설명했던 이 템플릿 체크 베리파이 론 이거는 가장 심플한 형식인데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밌는 거는 이런 안전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안전지갑 제공자 뭐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혼잡 제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지갑 A의 소유자가 이제 수수료 범위를 특정 범위만 트랜잭션이 등록될 수 있게 템플릿을 걸어놓고 트랜잭션에 사인해서 온체인이 아니라 오프체인에 아무런 비트코인 릴레이어 그러니까 오프체인 릴레이어 그
오프체인의 어떤 사람한테 이거 나중에 등록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러면 오프체인 릴레이어는 계속 수수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수수료 적정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트랜잭션 요청을 걸어가지고 음, 제가 예약 송금을 했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이제 등록될 수 있게 도와주는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프체인 뭐 수수료는 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거기서 뭐, 음, 뭐 아낀 수수료의 뭐 10%를 뭐 업체 릴레이가 받겠다 뭐 이런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다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비트코인 수수료 추이입니다. 이건. 그래서 2024년도 한 10월부터 2월까지 살펴보면 1달러에서 막 8달러까지 간 때도 있고요.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커버넌트를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잡 제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결국 이 수수료 비용도 조금 완만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장점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출금 지연 안전지갑과 네트워크 혼잡 제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찾아보면 더 많은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서 그나마 좀 심플한 친구들을 가져왔고요. 또 간단하게 단점을 살펴보면 어쨌든 이 비트코인 내 비트코인인데 쓸 수 있는 방식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YC 강제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유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에 넣으려면 결국 거래소를 통해서 와야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원화를 업비트에 넣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출금 요청을 이제 저희 개인 지갑으로 하겠죠. 그때 만약에 정부에서 KYC를 강제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거래소 보고 트랜잭션 해시에 그러니까 템플릿에 이 비트코인은 다시 거래소 주소로만 보낼 수 있게 템플릿을 걸어놓고 유저 지갑으로 빼주면 결국 그 비트코인이 유저 지갑에 왔긴 했지만 다시 보낼 때는 거래소 지갑을 통해서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체인 주소에서 이제 유저가 거래소로부터 커버넌트가 등록된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데 거래소 주소로만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거래소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온체인 트랜잭션을 만들고 오프체인으로 거래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보낸 트랜잭션 해시가 이건데 결국 나는 이 주소로 보내고 싶어요 라고 오프체인으로 주면 그 거래소가 다시 그 결국 최종 목적지로 보내주는 그런 강제 시나리오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표방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결국 비트코인 커버넌트는 오피 코드를 추가해서 비트코인이 오고 가는 조건을 좀 제한하자는 겁니다. 제한하거나 좀 더 복잡하게 하거나. 그래서 좀 알아보던 중에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 네트워크에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오코드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리퀴드 사이드 체인도 어, 네,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커버넌트를 도입하면 네트워크 혼잡 지역, 안전 지갑 등 비트코인 네트워크 혼잡 네트워크를 안정하게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버넌트에 대해 컨셉을 좀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